2부 경공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장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세보다 싸게 사기가 되겠고요. 물론 우상향일 때는 다소 무모할지라도 낙찰받는 게 덕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경매는 거시경제와 일반 부동산과 밀접한 영향을 받는데요. 크게 물건 수와 매각가율, 즉 수익률에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경매 시장은 거시경제와 일반 부동산 경제의 물건 수는 반비례하는데요. 지금 금융위기 이래 역대급의 경매 물건이 등장,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만큼 우리 거시경제나 일반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반면에 매각가율, 수익률은 정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거시경제가 좋거나 일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우상향이면 경매 낙찰가도 덩달아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법원 경매 시장의 여러 논쟁 중에 하나인 법원 감정가와 시세의 관계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감정가와 시세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법원 감정가는 시세와 같다라는 주장. 두 번째는 법원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다. 즉 저감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응찰자는 신건이라도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법원 감정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적어도 1위 또는 지역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는 2번 유찰 후 참여해야만이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다라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세 번째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대부분 법원 감정가는 시세보다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법원 감정가와 시세에 대해서 착시 현상을 느끼는 이유는 실제 법원 감정가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시세는 가변적이라는 것, 즉 시차의 부분도 아마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진행됐던 실제 사례 물건을 가지고 법원 감정가와 시세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의 83제곱미터의 최초 감정가는 20억 7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물건의 매각기일이 2025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약 25억 원대로 최초 감정가 20억 7천만 원은 현재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감정 시점은 2024년 2월 달이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건의 경매 개시 일자가 2024년 2월 16일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의 감정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시 결정일로부터 대부분 2주 내에 평가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물건 역시 2월 28일 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1년 전에 감정가는 20억 7천이었는데요. 당시
지난해 2월달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약 19억 원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지금 현재 시세는 25억에 비해서 감정가가 4억여 원 낮게 평가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지난해 2월 당시 감정가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시세 19억보다 감정가가 더 높게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번 감정이 되면은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죠. 재감정이 이루어지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감정이 이루어지고요. 대부분의 경매 물건은 감정평가사가 경매 개시결정 시점 당시 2주 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반면에 시세는 시장의 개발 정보 또는 호재 등등에 따라서 가격이 가변할 수 있는데 바로 송파구는 올 연초에 1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과정에서 최고의 수혜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이죠. 이런 연유로 올림픽 선수아파트촌 83제곱미터 가격대가 급등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저감정, 즉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나 실은 감정 시점으로만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연유로 결국은 5월 12일 날 신건에 15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초 감정가 20억 7천만 원보다 약 4억여 원 더 비싼 24억 5천여만 원의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는 역대급의 경매 물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 기준으로만 보면 2024년도는 금융위기 이래 최대의 경매 물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진행 건수는 2025년이 되겠는데 그 이유는 앞전에 우리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 보듯이 경매 물건은 접수와 매각기일에는 시차가 적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정도의 경매 진행이 후행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접수된 경매 물건 중 가장 비싼 감정가의 물건이자 경기가 안 좋으면서 시행사들이 과거에는 땅 지주 작업만 하면은 시행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융기관의 대환이 어려움을 인하여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대부분 신탁 공매로 처분이 되거나 드물게는 경매 시장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흔치 않은 아마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물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오산시 외산미동에 있는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토지가 되겠는데요. 최초 감정가가 1820억대의 물건이 3번 유찰돼서 600억대까지 떨어진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부동산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반면에 멀리 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 또 우리나라 경매 역사를 새로 쓴 물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초 감정가 16만 원대의 물건이 최저 매각가 4천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경매 역사상 그동안의 최저 매각 가격은 5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완도군 금당도에 있는 섬의 마을 안길 도로 일부가 5천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지분의 농지 물건이 4천 원까지 떨어져서 우리나라 경매
최저 매각가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이 물건의 최저 입찰 보증금은 400원으로서 역시 우리나라 경매 역사상 최저가에 해당이 되고요. 지난 3월 26일 날 대구에 사는 이모 씨가 나홀로 참여해서 전 유찰가를 5번 넘긴 2만 원의 최고가 매수인이 됐지만 대급 지급 기한인 4월 30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다시 재경매 절차가 진행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전국 법원 경매 시장의 통계를 보면은요, 지난해는 22만 4,513건으로 지난 금융위기 이래 역대급의 경매 물건이 진행됐다는 것은, 쏟아졌다는 것은 일부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올해 2025년 4월까지는 8만 4천여 건이 진행이 됐고요. 2025년 남은 기간을 감안했을 때는 최소 24만에서 최대 26만 건의 경매 물건이 등장할 것으로 여겨져서 금융위기 이래 역대급의 경매 물건이 2025년도에 진행된 예정이라 보이고요. 경매 물건이 역대급으로 쏟아짐으로 인해서 매각률이라든가 매각가율은 아마 요 근래에 금융위기에 가장 낮은 매각가율 기준으로 보면 아마 65% 내외의 매각가율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미리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경매시장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요. 전국 기준으로 코로나 엔데믹이 끝나가고, 즉 양적 축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22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경매시장이 그동안에 7년 동안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상승세를 마감을 하고 우하향으로 들어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특정 지역 강남의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단기 반등을 하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즉 강남의 아파트가 2022년부터 횟수로 3년 정도 떨어지자 시장에서는 바닥 근접론 그리고 실수이자 위주로 매수세에 가세를 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멈췄는데요. 이 부분에 올 2월 달에 2025년 2월에 토지거래의 전격적인 해제가 바로 우상향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 경매 사례를 통해서 2024년도와 2025년도에서는 급격한 단기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건영아파트가 작년 4월 달과 올 4월 달에 동일 시점에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가격의 편차를 알 수 있습니다. 작년 4월은 30억에서 24억대까지 떨어진 물건이 24억대까지 떨어지자 31억에 낙찰이 됐다가 불허가가 된 물건인데요. 이 불허가의 하자가 치유가 되고 올 4월 달에 다시 경매가 진행되자 지난해 5명의 3배가 넘는 17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38억대의 낙찰이 이루어진 물건인데요. 불과 1년 사이에 낙찰가 기준으로 7억대의 단기 반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멀리 제주도 토지시장은 가장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제주 토지시장은 평균 낙찰가 매각가율이 50% 선이 분기됐는데요. 지난 금융위기 때도 60% 내외에 흉보했던 제주도 토지시장이 지난해는 반토막으로 났다라는 것은 시사점,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림 같은 제주도의 전원주택이 3억대의 물건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단 한 명에 불과하고요. 가격이 크게 경합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앞전의 사례에서 소개했지만 토지시장은 몸살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가 10억대의 물건이 4번 떨어져서 4분의 1 수진 2억 5천만 원대로 떨어진 물건입니다. 과거에 같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없고요. 설령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두 자릿수의 치열한 경합 끝에 전 유찰가를 넘기는 게 불문율이었는데요. 이 물건은 단 3명이 들어서 전 유찰가는 전 유찰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억 8천만 원대의 낙찰이 되고 경매 절차가 종결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물건은 낙찰가만 높여보면 4분의 1 수준의 낙찰이 됐는데요. 오히려 제주도 토지시장에서는 최초 감정가 앞전에 제가 감정가 시세의 세계를 소개했듯이 가장 시세와 불일치한 곳 중에 하나가 제주도 토지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념이 어떤 푸념도 있냐. 제주도 토지시장은 절반은 떨어져야 그 부분이 오히려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즉 제주도 토지시장을 반값에 낙찰받으면 통계상으로는 반값에 낙찰받았지만 결국은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산 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푸념도 있다라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매시장의 월별 낙찰가율을 잠깐 소개하면 경매 월별 낙찰가율은 수은주와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주로 주고받겠죠. 연중 낙찰가율이 가장 낮은 때는 한겨울, 그리고 두 번째 낮은 때가 한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때는 봄, 가을이 되겠는데요. 이걸 종합하면 경매는 한겨울에 낙찰받아서 봄에 처분하고 다시 한여름에 낙찰받아서 가을에 처분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이 됐든 전국이 됐든 비슷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매시장에는 거시경제라든가 금리, 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의 단기수 역전 대출, 그 다음에 요즘은 우리 경매시장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우리 경매시장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금리라든가 세금, 대출 부분은 단기적으로 수요 억제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요. 거시경제는 전체적인 장기적인 경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시장은 하강기냐 상승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해석할 지표가 있는데요. 경매시장 상승기에는 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2번 떨어졌다면 1위 유찰 또는 1위 유찰됐다면 신건의 낙찰 현상 등, 그리고 적게는 20, 30명, 많게는 50에서 80명씩 몰려다니고 최고가 매수인은 불문율로 전 유찰가를 넘긴다라고 하면 경매시장의 상승에 조짐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신건 낙찰이 대세가 되면 확실히 변곡점, 즉 바닥을 지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바닥은 지나지 않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워낙 경매 물건들이 역대급으로 쏟아지자 개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각종 경매 기록을 가르쳤다는 것을 앞전에도 소개했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사상
역시 기네스북에 등재될 물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 더 힐이 130억 대의 물건이 1위 유차로 지난 2월 4일 날 125억에 낙찰돼서 우리나라 경매 역사상 최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등장하는데요. 이 지위는 불과 3달 만에 깨집니다. 바로 맞은편에 이 물건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 아이파크의 등장으로 3달 만에 깨지게 되는데요. 144억대의 물건이 한 번 유찰돼서 115억대가 되자 이 물건의 최고가 매수인이 130여 원을 적어냈는데요. 우리나라 경매 역사상 주거 부분 가장 최고 감정가와 최고가 낙찰과 이관왕에 등재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매 시장은 향후에 전망 관련해서 올 2025년도 1월 달은 지난해 1월에 비해서는 2천여 건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나긴 터널이 2024년을 끝으로 마감이 되냐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판단 유보인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경매 물건은 8천 건이었는데 2월은 9천 건, 그리고 3월은 10,000건에 근 육박하고 급기야 4월 달에는 올 들어서 최초로 10,000건을 넘어섭니다. 물론 전년 동기 1,700여 건에 비해서는 약 200여 건이 줄긴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올해 2025년도 들어서 최초로 월 경매 접수 건수가 1만 건이 넘었다. 우리 경매 시장의 1만 건은 사실 경기 불황의 지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1월보다는 2월, 2월보다는 3월, 3월보다는 4월에 경매 물건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 경기가 회복 국면보다는 아직은 불황의 끝자락을 미처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전, 즉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올 2분기 내지 3분기 여름 정도의 바닥을 지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와 같은 추세선이라면 우리 경매 시장에서의 바닥입니다. 일반 부동산 시장은 아니고요. 경매 시장의 바닥은 올 겨울 이후로 우리가 판단을 유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 4월 달에 1만 건 이상 접수된 물건이 실제 경매 시장에 등장하는 날은 빨라야 올 연말, 내년 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 3월 달에는 전국에서 경매 물건을 다루는 경매계가 359개에 불과했는데요. 불과 1년여 만에 398개, 약 1년 사이에 약 40개의 경매계가 급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난해 경매 물건의 접수 건수가 역대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원 경매계의 증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매 시장을 이제는 반기별로 6개월 단위로 나누면은요, 우리 경매 시장은 상고 하저의 패턴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월간 단위로 하면 한겨울과 한여름이 낙찰가율이 가장 낮은 반면에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가 낙찰가율이 높고 하반기가 상대적으로 낙찰가가 낮다라는 것. 즉, 이 얘기는 12월 달 또는 11월 달에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경매 지표를 통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지난해 우리가 경매 접수 건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올해 2025년도
여름철 정도의 변곡점을 지나지 않을까 했는데 올 연초에 올해 2025년도에 경매 물건 접수 건수의 추세선, 그 다음에 국내의적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의 등장 등을 감안했을 때는 경매 시장의 바닥은 좀 더 이후에 우리가 접하지 않을까. 즉 저는 2026년 이후에나 바닥이 등장할 수도 있다. 즉 올 겨울 이후에 바닥 경매 시장의 변곡점이 지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는 경공매 투자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